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1710선을 터치한 거에 비해서는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1699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6포인트입니다. 자,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 170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9분 현재 17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포인트 오르면서 17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수급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2% 이상 폭등 마감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오늘 개장과 함께 171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1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면서 1700포인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 1,200원 넘게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시간 전과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르면서 496.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포인트 오른 499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500포인트 터치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다시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52억 원, 기관이 3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10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15원 하락한 121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7원 하락한 1210원에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늘리면서 120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또 유로화가 반등하고 투자 심리가 살아난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한 달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된 업종은 해운업종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해운이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TX페노션은 5%, 한진해운은 9% 이상 오르고 있고 흥하해운이 10%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비철금속 관련주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2위 구리 가공업체인 이구산업을 중심으로 오늘 전반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이 9%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창과 고려아연은 2%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이 어제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에 통신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이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내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4대강 관련주가 구간별 재검토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적인 반응을 낳으면서 이를 일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공영과 특수건설, 동신건설이 모두 10%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7%에서 9%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매달 100만 대 이상 판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비소프트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운 6% 이상 급등하고 있고 모바일 리더도 4%,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2%대로 급등한 데 비하면 국내 증시가 오늘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1700선을 저항 삼아 1699, 17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코스피는 9포인트 정도 어제에 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 매수로 돌아섰던 개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역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1200억 원 주식을 사주면서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170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이 보통 2% 정도는 상승을 했다면 한국 역시 20, 30포인트가량의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시초가 대비 지금 음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던 매집 주체들이 1700선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현금 비중을 높여주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저 지금 매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래소 종목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코스닥 종합 일봉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소에 비해서 비교적 올라온 부분이 좀 적고요. 아직 500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있고 계속 테마가 선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면 아직도 추가적인 차익 실현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쪽을 보자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덜 강합니다. 1포인트 오른 4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또 사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사야 물론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과는 전혀 움직임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사고 굉장히 긴 안목으로 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산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개인들은 지금 샀을 때 지수가 200포인트 내리면 무서워서 참지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어차피 해외 증시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5월 달에 굉장히 많은 조정세가 있었는데 그때 줄였던 비중을 다시 채운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 앞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지난번에 6월 9일이었죠.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12%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겠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6만 5천 원 제시를 하셨었잖아요. 예, 목표가 맞습니다. 변함이 없을까요? 예, 변함은 없고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내리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도 부담스럽고 또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과연 저렇게 내리는 걸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역시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외면을 받아왔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져 갈 수가 있고 특히 오늘 들어서는 해운업종이 다시금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들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 호전이 이어지면서 조선업종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중에서 제가 관심을 특히 가지고 있는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한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 약 10% 이상 상승을 한 17,000원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이 요즘 굉장히 인기인데 스마트폰 또는 다른 핸드폰하고 PC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잭 같은 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제작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하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 매출에 34억의 순이익을 나타냈습니다. 100억을 팔아서 34억을 벌었다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업종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은 모바일 리더입니다. 상장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1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는 2만 원 주셨고 손절가를 14,0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최용 연구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메모해뒀다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남강토건 때문에 미쳐라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한 서너 개 보내주셨는데 먼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4,850원이시고요. 100%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좀 힘드신가 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435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남강토건은 어떻게 보시죠? 난강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근 들어서 중소형 건설회사의 그런 구조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요즘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 지역이 부동산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이런 중소형 건설회사들을 모두 살리려는 의지가 없고 부실한 회사들은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6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능기업이라든지 남강토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얼마 전에 남강토건이 바닥을 찍고 상한가를 3번이나 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역시 퇴출은 되지 않기 때문에 퇴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기회에 사서 좋은 평가이익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남강토건의 신용등급은 BB 플러스입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대한전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모회사에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의 역사상 중소형 건설주들의 그런 퇴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던 성황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 폐지돼서 없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를 접근할 때는 재무구조를 꼭 살펴보시고 모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입가가 4,8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저께 정도의 고점에서 사셨거나 아니면 5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 2%, 5% 수익을 내고 손실을 보는 거에 연연하지는 마시고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강토건의 일봉을 좀 길게 한번 보시면 지금은 역시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출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제가 8,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 퇴출이 되고 남강토건은 살아남는다는 그런 전제 안에서고요.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톱택을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122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6,700원, 비중이 70%가 있으시고요. 유무증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톱택. 어떻게 보시나요? 톱택이 최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 16,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뭐 반토막이 난 가격이 아니라 지금 거의 100% 가까운 무증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97% 정도 달성이 되고 3%는 그냥 다른 증권사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실시한 증권사에서 다 껴안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수주하는 그런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LCD 관련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상장한 초기에 굉장히 톱텍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우량하고 내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꾹 참고 좋은 시세를 낼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무증을 실시하는 가격 기준으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지금 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영천 초보님 오셨고요. 지구의 평화님께서는 STX 페노션을 사도 되는지 물으셨고요. 고민인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은 크로바 혜택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다 못해드리면 내일 12시 또 11시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할 때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채용연구원님께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1820님께서 종목 추천 덕분에 이번 주에 드디어 자동차를 바꿉니다.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동차를 바꾸신다. 얼마나 돈을 버셨길래 자동차를 바꾸실까요? 최영 연구원님 좋으시겠어요? 아마 예전에 추천드린 SM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동차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를 바꾸신다. 내일 아르헨티나전도 이기고 자동차도 바꿔가면 금상첨화겠지요. 네,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강력한 상대이지만 예. 한국을 좀 얕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일 태극전사들이 꼭 힘을 내서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오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게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예, 주가가 오르고 또 태극전사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 마음속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얼굴까지 빨개지셨는데요. 자,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다시 한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저임금 시대가 끝나가면서 중국이 수출하는 물건 가격을 올려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1번 차이나 플레이션, 2번 차이나 타운입니다. 자, 정답과 함께 닉네임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내신 종목들 닉네임 또 저희가 방송 중 말씀을 해드리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죠. 함께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영천 초보님께서 보내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은 122,200원. 어쩌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 LG전자를 제가 3월 달부터 추천을 했다가 예.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가 결국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TV 쪽의 매출도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핸드폰 관련된 매출이 요즘 들어서 계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즉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X 같은 상당히 우수한 핸드폰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LG전자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항되는 스마트폰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보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일단 긍정적인 거는 그저께 바닥을 찍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3,500원까지 찍었다가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12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비중을 적질 않으셨어요? 네, 비중이 없으시다면 혹시 추가적인 현금 여유가 있다면 제가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LG전자는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과감히 더 추가 매입을 통해서 이미 물려있는 분이라면 물타기 전략을 통해서 보유 비중을 좀 높여놓으시고요. 또 지금 없으신 분도 과감하게 신규 매수 전략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LG전자는 인내심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대하TI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하TI를 20% 가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3,410원입니다. 어찌할까요? 공손하게 보내주셨어요. 057917님이십니다. 대하TI를 상담 받아볼까요? 예, 대하TI가 대표적인 철도 관련 테마주로 지금 등극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요즘 들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가 규모가 거의 23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철도 신호 제어 관련 상품을 계속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국내에 있는 철도 신호는 대부분 대하TI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 자체가 다소 식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3,400원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약 10% 정도 손실이 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등락이 심한 편이고 변덕이 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재 가치 자체도 이 정도 주가에서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테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인 한 4,3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이 2,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닉네임 이제 상 가자라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프라웨어인데요. 1,5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상 가자님, 인프라웨어 상 갈 수 있을까요? 예, 인프라웨어가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적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 테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인프라에서 개발한 그런 상품이 중국에 있는 핸드폰에 탑재가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프라웨어하고 이미지스가 같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지스를 사실 갖고 있었다면 계속 수익이 났을 텐데 손절한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인프라웨어하고 이미지스하고 좀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지금 들어서 저점 대비 거의 뭐 40, 50% 이상 올랐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큰 시세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다시 터지고 있고 스마트폰 테마는 올해 내내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목표가를 좀 대담하게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가격에서 한 3~4%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신데 조금 오른다고 바로 팔지 마시고 꾹 참고 좋은 수익을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디텍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오디텍을 사신 분이요. 24,0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바로 받아볼까요? 네, 예. 이 오디텍이 최근에 유무증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00원에 사셨다는 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판단이 안 섰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제너다이오드라는 그런 LED TV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그런 내장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실적이 매분기 매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000원대에서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다 발행이 됐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다소 좀 움직임이 지지부진합니다. 저도 포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LED TV가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 보시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올 텐데 또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1분기 때 급등했던 게 역시 실적이 좋아서 다시 올랐던 것인데 2분기 때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고요. 조정된 주가 기준으로 일단 목표가를 전고점이 24,000원. 손절가는 오디텍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리더라도 갖고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0.7% 상승입니다. 1,700선을 회복했네요. 1,70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40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120억 원, 582억 원 각각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한 496선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네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62억 원, 기관이 33억 원, 외국인은 12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의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일정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 확대,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현재로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겁니다. 정부의 빚이 3개월 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이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자부 부채는 모두 368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4.9%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5년 1분기의 1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자부 부채 중 국공채 등 채권은 전분기보다 9.8% 늘었으며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무려 293%나 급증했습니다.
또 직전 1년간 국민 총소득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나타나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04년 1분기에 17%였던 점을 고려하면 6년 만에 곱절로 커진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80%대를 넘어서면서 2년째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경상 국민 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지난해 82.4%를 기록하며 2008년 92.3%에 이어 2년 연속 80%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까지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80%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무역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셈입니다. 80에서 90% 수준의 무역 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외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겉으론 IT 강국 같지만 과한 말로 속빈 강정이라며 진정한 IT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드웨어 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IT CEO 포럼에서 우리 IT 산업은 일부 하드웨어 위주로 편중돼 있고 장비, 부품 소재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해 IT 소비 강국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책을 밝혔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7월 중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IT 부품 소재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2차 전지 소재 특화 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센서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게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비타민 퀴즈는요, 저임금 시대가 끝나가는 중국이 수출하는 물건 가격을 올려 전 세계 물가를 자극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였고요. 정답은 1번 차이나 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께 푸짐한 상품들 드려야겠죠. 먼저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세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75님, 3893님, 9417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 2분입니다. 8885님, 7482님입니다. 예, 로댕정 관람 티켓을 아직 못 받으셨다고 2924님께서 보내셨어요. 지난주 발송했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확인 바랍니다 하셨는데 2924님 확인해 드리겠고요. 발송 안 됐다면 바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